네, 안녕하세요. 아마의 기비입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 채널이 지금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다른 계정으로 지금 업로드 중입니다. 비밀번호를 찾는 대로 다시 계정을 원래 계정에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부총리인 미하일로 페드로브 이분께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도지코인 등을 이용을 해서 우크라이나 후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밈코인이 우리 군대를 지원하고 러시아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 등을 태그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많은 크립토 관련된 인사분들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쪽에 후원을 하시면서 그 지불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많은 분들도 우크라이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송금을 우크라이나 다오에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무조건 안 좋게만 보였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사건이 좀 뭐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크립토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크립토의 가치가 좀 주목받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온 트위터 하나인데요. 미하일로 페도로브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토큰 에어드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NFT를 통해서 이 지금 후원해주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뭐 에어드랍 이런 거를 고려했었는데 여러 가지 악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NFT만 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분들이 오히려 이 지금 에어드랍 NFT 그리고 비트코인을 통한 송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 NFT도 지금 판매 중인데 약 2258 이더리움, 즉 한국 돈으로는 약 70억 달러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다오가 거래를 주도했는데 기부를 통해서 NFT를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 파티 비드를 통해서 약 3,000명 가량이 자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군인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셔서 지금 성공적으로 우크라이나 다오가 좋은 방향으로 기금 수집과 그리고 분배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헤지 펀드 투자자이죠. 러시아 계정을 동결한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빌 브라우더신데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 이용자 계정을 막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FTX 거래소라든지 바이낸스 거래소 수장분들이 그럴 수 없다. 암호화폐 가치를 훼손한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렇게 제 생각에도 지금 당장 러시아의 어떤 경제적 지원을 끊기 위해서는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 막는 것이 맞지만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보자면 암호화폐가 이런 만인에게 평등한 이런 탈중앙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SEC에 대한 소식인데요. 불법 암호화폐 토큰 관련 NFT 시장을 조사하고 유가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과세 법안을 할 때 NFT를 과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유가 증권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NFT를 과연 어떤 형태로 규제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NFT를 규제를 하려면 일단 보호도 해야 되겠죠. 그 보호 중에 하나가 여러 NFT 스캠입니다. NFT 준다고 해놓고 돈 받아가 놓고 뭐 안 하던가 아니면은 NFT가 이걸 이용해서 어떤 향후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먹튀를 한다든가 이런 사건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제가 NFT 민팅에 적극 참여를 수십 번 해본 결과 약 90%의 NFT는 그냥 한번 민팅하고 민팅가 받고 한번 쓱 띄우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네, 후속 컨텐츠가 있어야 NFT의 가치가 있고 그 팬층이 유지가 되고 그 가치가 올라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NFT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가치가 인정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순서대로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법무부가 스테이킹 보상 과세분 환급 거부 소송 기각을 냈습니다. 제렛 부부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테조스라는 코인을 스테이킹을 해서 보상을 얻으셨어요. 약 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스테이킹을 해서 3,793달러네요. 이자 208달러를 받았는데 이거를 세액을 매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판결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 정확하게 나온다면 이것이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NFT와 이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그 과세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부 차관이 기부금 1억 달러 중 약 2,500만 달러가 암호화폐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약 25%가량의 암호화폐라는 거죠. 자,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수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송금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중앙화된 은행을 이용을 하지만 이런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25%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해졌고 특히 다국적 전송에 있어서 굉장한 속도와 안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포함 러시아 법안과 거래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발의를 했는데 재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이를 게재한 겁니다. 계속해서 러시아의 제재 경제가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러시아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지금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제2차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도비어 그룹 CEO신데 이분이 어, 나이젤 그린이십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월 말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신고가인 6만 8천 달러까지 도달할 여부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 생각도 같은데 5만 달러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네, 이틀 전에 15%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고 그리고 많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지금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거시적인 어떤 호재가 있다면 재료가 있다면 월 말까지 5만 달러는 좀 노려볼 만한 자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 뭐 외국 이름 달고 있고 어떤 뉴스에서 인터뷰를 해서 얼마 간다. 이런 얘기는 정말 참고만 하셔야 되지. 이분 말 듣고 자, 이제 장기 투자 이번에 시작하자. 이번에 그냥 전재산 박자 이렇게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이지 이분의 어떤 대단한 어떤 툴이 있어가지고 과학적 분석을 해서 그리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 귀추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실 텐데 아직까지 신경 써야 될 이슈들이 미국 연준이라든지 어,
지급 준비율, 그리고 금리 인상, 테이퍼링 등 각종 이슈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약간 관심이 쏠려 있지 않은 상태지만 특히 3월 중순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